네,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인데요. 미국 사회보장연금이랑 또 철도 퇴직연금 세금 문제, 이거 은근히 복잡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세금이 왜 이렇게 나오지? 하고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랑 같이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예상 못한 세금 피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네. 많은 분들이 연금 받는 액수 자체만 보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잠정소득이라고 하는 약간 다른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아, 잠정소득이요? 네. 바로 이 프로비저널 인컴, 이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열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잠정소득이라는 게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게 사회보장연금이나 철도퇴직연금 티어 1 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세금 부담 줄일 전략은 없는지 바로 한번 풀어가 보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개념, 잠정소득 계산부터 확실히 하죠. 간단히 말하면요. 여러분의 그 조정총소득, AGI라고 하죠. 거기다가 비과세 이자 소득 같은 거, 예를 들면 지방채 이자 같은 거요. 그걸 더하고 그리고 받으신 사회보장연금 총액의 딱 절반, 50%를 합친 금액이에요. 아, 잠깐만요. 그럼 AGI에는 월급이나 자영업 소득 말고도 그 전통적 IRA나 401k에서 돈 빼서 쓰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른 은퇴 계좌에서 돈을 어떻게 인출하느냐가 이 연금 과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와, 그럼 비과세 이자라고 안심할 게 아니네요. 그게 내 연금에 세금을 붓게 만들 수도 있다니 좀 의외인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비과세 소득 자체는 세금이 없지만 이 잠정소득 계산에는 들어가서 전체적인 과세 구간을 확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잠정소득 기준으로 과세 구간이 나뉘는 건데요. 부부 합산 신고하시면 잠정소득이 32,000달러 미만이면 연금 과세는 0% 없고요. 네. 32,000달러에서 44,000달러 사이다. 이러면 연금 받은 것 중에 최대 50%까지 과세 소득으로 잡힐 수 있고요. 50%요? 네. 그리고 만약 44,000달러를 넘어간다. 그러면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신고 기준은 조금 달라서 25,000달러랑 34,000달러가 기준점이고요. 이야.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기준 금액 있잖아요. 32,000, 44,000달러 이게 1983년이랑 93년에 정해주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40년 동안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기준은 그대로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구조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아주 무서운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세금 어뢰 텍스토피도라고 부릅니다. 세금 어래요? 이름이 무시무시한데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잠정소득이 한 31,500달러예요. 그럼 32,000달러 미만이니까 연금은 비과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서 전통적 IRA 계좌에서 딱 1,000달러만 인출했다고 쳐보죠. 그럼 이 1,000달러 때문에 잠정소득이 32,500달러가 되면서 50% 과세 구간으로 넘어가 버려요. 1,000달러 때문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인출한 1,000달러 자체에 대한 세금은 물론이고요. 원래는 세금 안 냈던 사회보장연금 있죠? 그 연금액의 일부, 그러니까 1,000달러 인출액의 50%인 500달러까지 추가로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와, 그럼 1,000달러 뺐는데 세금 계산할 때는 1,500달러가 소득으로 잡히는 거네요. 그렇죠. 1,000달러 인출이 1,500달러의 과세소득 증가를 그냥 확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러면 실효세율이 갑자기 팍 뛰는 겁니다. 정말 어뢰처럼 예기치 않게 큰 타격을 주는 거죠. 와, 진짜 이름처럼 어뢰네요. 작은 인출 하나가 이렇게 큰 세금 포도를 몰고 올 수 있군요. 그럼 그 철도퇴직연금 RRB는 어떤가요? 이건 사회보장연금이랑 세금 처리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RRB는 좀 구조가 달라요. 티어 1이랑 티어 2로 나뉘거든요. 티어 1 부분은 사회보장연금이랑 거의 똑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잠정소득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티어 1은 같군요. 네. 근데 티어 2는 다릅니다. 티어 2는 근로자가 낼 때 세후 소득으로, 그러니까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기초액으로 인정돼서 나중에 인출할 때 그 부분만큼은 과세가 안 돼요. 오, 그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세금 보고 서류도 달라요. 폼 RRB-1099는 티어 1용이고 RRB-1099-R은 티어 2 같은 거 보고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RRB 연금은 연방 세금은 내지만 모든 주랑 지방 소득세는 완전 면제입니다. 오, 주소득세가 면제라고요? 어떤 주들은 사회보장연금에도 주세금을 매기잖아요. 맞아요. 그게 RRB의 상당한 혜택이죠. 그런 건 없을까요? 결국엔 잠정소득, 특히 그 AGI 관리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AGI 관리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로스 계좌입니다. 로스 IRA나 로스 401k 말이죠. 아, 로스 계좌요? 네, 여기서 나중에 적격 인출 퀄리파이드 디스트리뷰션을 하면요. 그 돈은 AGI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정소득을 늘리지 않는 거죠. 아하, 그럼 연금 과세에 영향을 안 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 있잖아요. 특히 RMD, 그러니까 최소 의무 인출 시작되기 전에요. 그때 미리 전통적 계좌에 있는 돈을 로스 계좌로 옮겨 넣는 거, 이걸 전략적 로스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로스 전환. 그거 좋은 전략인데 전환하는 해에는 당장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이게 좀 부담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뭐 세금 어래나 나중에 메디케어 보험료 올라가는 거 IRMNA 피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언제 얼마나 전환해야 최선일지 이게 판단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맞아요. 로스 전환은 그 해에 전환하는 금액만큼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세금 부담이랑 장기적인 혜택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추천하는 방법은 은퇴 직후처럼 소득이 좀 낮아지는 해 있잖아요. RMD 시작되기 전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해서 전환하는 거예요. 아, 나눠서요? 네, 그렇게 하면 한 해에 너무 많은 금액을 전환해서 높은 세율 구간으로 넘어가는 걸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미래의 RMD 금액을 줄이고 그 결과로 잠정소득 증가도 막고 또 말씀하신 그 IMAA, 메디케어 보험료 할증 부담까지 낮출 수 있는 거죠. IMAA도 소득 기준이라 로스 전환으로 미래 소득을 관리하면 이것도 줄일 수 있어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강력한 전략으로 적격 자선 기부, QCD도 빼놓을 수 없죠. 아, 그럼요. QCD 아주 중요하죠. 만 70세 6개월 이상이시고 전통적 IRA 계좌가 있으시면요. 연간 최대 10만 8천 달러까지 이건 2025년 기준이고 매년 바뀔 수 있어요. IRA에서 바로 자선단체로 기부할 수 있어요. 직접 기부하는 거군요. 네, 직접요. 이게 왜 강력하냐면 이 QCD 금액은 그 해의 RMD 요구액을 충족시키는 데 쓸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AGI 계산에서는 완전히 빠져요. 그냥 기부금 소득공제 받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아, 공제가 아니라 아예 소득에서 제외되는 거군요. 네, 소득 제외니까 훨씬 강력하죠. AGI 자체를 직접 낮춰주니까 잠정소득 줄이고 연금과세 피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은퇴 후의 연금 관련 세금 문제는 결국 잠정소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고 네, 그리고 그 무서운 세금 어뢰를 피하려면 로스 전환이나 QCD 같은 전략들을 미리 좀 현명하게 계획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로스 전환 같은 전략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진짜 몇 년에 걸친 계획이랑 실행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하는 작은 계획 하나가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세후 은퇴 소득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RMB 받으시는 분들은 주세금 면제 혜택도 꼭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파헤친 내용이 여러분의 은퇴 계획 세우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의 미래 은퇴 자금 인출 계획, 특히 그 로스 계좌 활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의 10년, 20년 뒤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